어릴 적에 하나뿐인 가족인 여동생을 암으로 잃게 되는 한 소년. 이런 험난한 배경이 주인공에게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으니 제대로 된 약을 만들어 세상의 모든 암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같은 얘기죠? 그렇게 세상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신약 개발 박사님으로 성장하게 되는 우리 주인공은 거의 하루에 잠을 안 자가며 약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하지만 무리를 너무 해버린 걸까요?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과로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몸이 어려졌네요. 그리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밖을 바라보는데 현대 세계는 아닌 것 같고 이 세계인 것 같네요. 놀랍게도 자신이 약사귀족 가문에 번개 맞고 기절한 둘째 아들 몸에 빙의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주인공. 몸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차분히 갈무리하며 진정을 하려 하고 있었는데 메이드 소녀가 팔에 남아있는 번개 화상 자국을 보곤 그것이 약신의 표식이라며 호들갑을 떱니다. 아니 현대인의 시점에서 보면 번개 맞은 화상 자국은 다 이렇게 생겼으니 그냥 호들갑일 뿐이라 생각하며 아직 기억이 애매한 이 세계에 관한 지식들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귀족이면 꼭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마법까지 까먹었다고 하니 메이드 소녀가 엄청 걱정을 합니다. 주인공은 메이드 소녀가 알려준 노하우에 따라 마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데요. 뭔가 마법의 파워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게 메이드가 한 말이 호들갑이 아니었네. 팔뚝의 화상 자국이 이 소녀의 말처럼 평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하여 실험을 해보니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생겼으니 분자 구조를 알고 있는 화합물을 손으로 만들거나 소거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완전 개꿀.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눈에 띄는 능력이라 잠시 숨겨두기로 하고 이제 슬슬 밥 먹을 시간이 되었다고 하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세계 가족들을 모두 만나게 되는데요. 다행히 모두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참 운도 좋죠? 그렇게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인공은 마법 실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 가정교사에게는 기억을 잃었다는 걸 살며시 털어놓는데요. 뭔가 달라진 주인공의 태도에 의심을 놓지 않는 가정교사. 그래도 일단 마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주인공 이 녀석 힘을 숨길 생각은 있는 건지 마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엿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주인공의 마법 파워에 가정교사는 주인공의 마력량을 측정하게 되고 주인공이 진짜 괴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주 특별한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동요하진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해 주지만 놀랍게도 주인공의 능력은 그게 다가 아니었으니 타인의 아픈 곳을 뚫어보는 신안을 사용하고 결정적으로 가정교사가 주인공을 무서워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풀기 힘들어 보이는 큰 오해가 쌓이게 되네요. 피곤해지겠구만. 그렇게 겁을 먹어 도망쳐버린 가정교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주인공은 직접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제작한 약을 건네주며 제발 자신에게 마법 다루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주인공의 착한 마음씨에 마음이 바뀌게 된 가정교사는 주인공의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2단으로 잡혀갈 수도 있다는 충고와 함께 친절하게 마법을 하나부터 10끝까지 다 가르쳐주게 되며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마법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림자가 없는 주인공은 최대한 저택 안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가며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능력을 분석해두고 그들이 사용할 만한 약을 남몰래 제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선행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얻는 일석이조 전략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인공에게 더더욱 감사를 하니 왜 그런지 물어보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곳의 약학은 현대 세계보다 훨씬 발전하지 않았으며 신분에 따른 차별까지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인공은 부모님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옛날에 수두는 진짜 무서운 병이었죠. 여동생을 이렇게 아프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법. 결국 주인공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약을 제조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힘을 사용하지는 않고 秘密だよ 착한 동생이니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줄 거라고 믿고 무사히 동생을 완치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치료 과정이 옆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으니 霊園フックの丹田図顕微鏡 자신의 치료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을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 놓고 있던 그때 아버지가 주인공도 경험을 쌓기 위해 황제 폐하 진로에 따라오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황궁에서 만난 폐하의 용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麻薬のポーションを作ったのか 치료를 할 방법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고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미개한 것들. これじゃあ安楽死のための儀式だ 결국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는 착한 주인공은 힘을 사용하여 병명을 알아내게 되고 肺結核白死病か 슬퍼하는 황제의 어린 아들을 보며 원래는 이단으로 몰릴까봐 힘을 숨기려 했지만 그냥 들이받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일이 꼬이면 마법으로 다 죽여버리면 되지 뭐. 私に陛下の治療をお許しいただけませんか 견습 약사가 나대지 말라며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 주인공의 모습에 황제는 한번 맡겨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힘을 몰래 쓰기 위해 제조실에 혼자 들어가서 생성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아버지가 뭣도 모르는 주제에 와서 설치니 간단하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어 막아버리고요. 자신이 제작한 현미경으로 백삭병 병균을 보여주며 제작한 약으로 폐하를 치료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ファルマドメディシス 이렇게 폐하와의 관계는 좋아졌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은 남아있죠. 그래도 아버지가 상당히 융통성 있는 착한 사람이라 자신의 아들의 몸에 약의 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며 이 알 수 없는 상황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줍니다. 이 아버지도 참 마음씨가 넓죠. 그렇게 주인공 소년의 꾸준한 케어로 다시 건강을 찾게 된 여왕은 주인공 소년에게 왕궁 약사라는 직함을 주고 도시 안에서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완전 개꿀. 그리하여 이건 평민들에게도 질 좋은 약을 제공하고 싶은 주인공에게 정말로 유용한 보상이었으니 俺の夢見た理想の薬局 그렇게 주인공은 현대 지식을 최대한 사용하여 여왕 폐하의 보호와 아버지의 금전 지원 아래 신분을 구분짓지 않는 주인공이 꿈꾸던 약국이 완공되게 됩니다. それでは本日より営業開始いたします 하지만 세상은 생각대로 풀리지가 않는 법. 아무래도 여왕 보증에다가 귀족이 운영하는 약국이라서 그런지 정작 오기는 바랬던 평민들은 부담스러워하니 개똥된 것 같다. 이곳을 찾는 단골이라고는 이 할아버지 한 분뿐이네요. 그런데 깊은 산속 옹달샘도 아니고 물만 마시고 가시네. 아무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렇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주인공은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열심히 찾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미백을 위해 위험하게도 사혈, 즉 피를 뽑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게다가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독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화장품을 만들면 꿀을 빨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엄청나게 효능이 좋은 화장품의 결말은 평민 귀족 할 거 없이 당연히 대인기. 하지만 주인공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은 거지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화장품을 위한 제2호점을 열어 하나의 브랜드로서 성공하게 되며 본점인 약국 역시 薬が安くてよく効く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며 성공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지만 이대로 주인공이 편안하면 안 되지. 기존에 있던 약사연합이 주인공을 견제하기 위해 마차를 꼬라박으니 가게를 수리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이 직접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기로 하는데 あのお父上はどちらに 뭐야 낚시였어? 그림자도 없으면서 너무 돌아다녔는지 소문이 돌게 되면서 이단 신문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면 어쩔 거야? 주인공이 이렇게 미칠 듯이 강한데 마법의 힘으로 가볍게 눌러주니 주인공을 약신님이라면서 떠받들기 시작하는 게 자식들이 눈치는 있네. 그리하여 싸우다 지친 신관장을 치료해주니 약국에 찾아와서는 고맙다면서 한 지팡이를 선물해 주는데요. 알고 보니 이건 역시 약신만 들 수 있는 지팡이라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본 거였네요. 선물을 받고 속은 것 같은 기분이라니. もう
나만 속은 느낌 든 거 아니지? 어쨌든 그렇게 사기급 아이템을 얻게 된 주인공은 압도적인 약제조 능력으로 손님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자신을 견제하는 약사 연합 또한 조금씩 흡수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주인공의 목표에 닿으려고 하던 그때 それは風土病ですか？ 왕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걸리면 죽을 확률이 엄청 높은 치명적인 전염병인 この世界にもこいつがいたのか。 흑사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을 줄였다는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죠. 그리하여 주인공은 여왕에게 모든 항구로 들어오는 타국 배들을 일단 봉쇄하여 감염 여부 검사와 방역 조치를 해달라 제안하고 直ちに手配を。 새롭게 제작한 현대 물품들과 물만 마시고 가던 할아버지의 도움 덕에 チャンさん？ 아무 문제 없이 방역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미립국한 정체모를 집단으로 인해 한 마을에 감염이 시작되어 버려 주인공은 빠르게 그곳으로 날아가 공포에 젖어 다른 곳으로 가려는 시민들을 발견하곤 戻ってください。 모두 마법의 힘으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설득하는데 배짱 부릴 시민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 이후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치료하기 시작하고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지만 密入国者ですか？ 전에 걸렸었던 여왕의 병도 그렇고 이번 전염병 역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퍼뜨렸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위기에 빠질 도시를 위해 서둘러 달려가 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흑사병을 가지고 있는 날다람쥐를 의도적으로 방생하는 적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뒤늦게 도착한 주인공은 그곳에서 이 사건을 일으킨 원흉을 발견하게 됩니다. すみません。薬局へ急ぎます。 알고 보니 그 정체는 마법으로 생산한 화학 합성물들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악령의 짓이었으며 동료들을 중독시켜버리는 그 악독한 모습에 정말 순하지순했던 주인공조차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모든 합성물을 마법으로 소거시킨 뒤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다하여 악령을 소멸시켜버리고 消えろ。 모든 지식과 힘을 동원하여 도시에 퍼진 흑사병을 박멸합니다. あの光は液滅聖域 그렇게 한나라 의학의 신적인 존재가 된 주인공은 남아있는 흑사병을 모두 깔끔히 처리하고 黒死病の収束を宣言する。 자신이 꿈꿨던 대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ようこそ異世界薬局へ。 이 애니메이션은 신약연구원이라는 특수한 직업의 주인공이 이 세계로 가서 약학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풀어내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스토리 역시 기승전결이 아주 깔끔한 데다가 주인공이 시원시원한 먼치킨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계물을 좋아하신다면 8점, 그렇지 않으시다면 7점을 주고 싶은 이 세계 판타지 먼치킨 작품, 지금까지 이 세계 약국이었습니다.